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주식방송 앤트맨의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수요일이고요. 어제 양시장이 조정을 조금 보여줬는데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하루입니다. 코스피는 2744포인트, 코스닥은 912포인트로 양시장 어제 하락한 거와는 반대로 오늘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대량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금융투자 쪽에서 대략 3천억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609개, 코스닥은 상승이 775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대략 한 3시 정도가 되었는데 장 마감까지 한 30분 남았죠. 아무래도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오후 장에도 매수세가 들어오는 걸로 봐서 양시장 양봉으로 해서 마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오늘 많이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라든지 건설주, 면세점 관련, 여행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콜드체인하고 코로나19 혈장치료 관련주들은 한동안 주가가 많이 급등을 하면서 조정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늘은 단연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동국제강이라든지 현대제철, 포스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네요. 네, 추가 상승하고 있는 테마로 2차 전지, 주요 탄소 배출 순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친환경 산업 성장 가속화 전망 등의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에너지들이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면세점 관련주들 오늘 주가가 좀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 신라 같은 면세점 테마가 오늘 주가를 좀 많이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테마군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좀 강한 움직임과 거래량을 동반하는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베스파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스파라고 명칭을 좀 들으면 이해가 좀 잘 안 되시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게임 회사입니다. 게임 회사고요.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게임 회사인데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로 지금 마감을 해서 13,950원에 이렇게 종가 기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일봉상에서 해당 종목의 차트 지지선을 한번 그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11,900원 정도 이런 자리들이 지지선으로 보입니다. 일단 베스파가 오늘 주가가 왜 급등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베스파 주가가 좀 급등을 했는데 베스파가 킹스레이드라는 IP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 킹스레이드라는 애니메이션이 좀 흥행을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세가 킹스레이드라는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하다 보니까 게임 쪽에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베스파는 지난 10월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미국, 대만 글로벌 시장에 킹스레이드 방영을 좀 하고 애니메이션을 방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애니메이션이 조금 중국 쪽에서 흥행을 하고 중국에서 누적 뷰 300만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서 아무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 많이 흥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게임에도 좀 실적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내년도에는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 이런 증권가에서 리포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찌라시성 리포트에 인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베스파 뭐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최고점에서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대략 한 70% 정도의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이런 찌라시성, 특히 이제 뉴스를 동반하면서 주가를 좀 흔들어내면서 위로 올려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 베스파 같은 경우는 일봉상에서 위에 저항 라인이 작용하는 부분이 19,700원이거든요. 그래서 19,700원까지 뭔가 좀 탄력을 받고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네, 이 지점까지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일단 베스파라는 종목의 기업 개요를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차트에서 매수 타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베스파는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게임 회사죠. 게임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PBR은 1.03배, 퍼가 없는 걸로 봐서 매출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주주는 여기 김진수 외 4명, 이 사람이 뭐 대표인 것 같아요. 지분은 41.19 이렇게 가지고 있고, 솔본 인베스트먼트가 2대 주주로 13.43, 그리고 이제 EL 인베스터, 뭐 투자회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소프트뱅크도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투자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다 합산해서 본다라고 하면 대략 한 70% 정도, 한 72, 3% 나올 것 같은데 70% 이상이 대주주 물량을 무게했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굉장히 좀 작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동사는 현재 모바일 게임의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게임 장르 면에서는 RPG 게임이죠. 이제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인데 킹스레이드라는 게임을 가지고 매출 실적을 내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킹스레이드에 대한 지적재산권 IP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이제 일본에서도 애니메이션을 방영할 예정이고, 아까 먼저 뉴스에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에서 애니메이션을 10월달부터 방영을 했는데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시가총액은 868억 원으로 굉장히 좀 소형주에 속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연간 매출액이 굉장히 한번 폭등을 했습니다. 2018년에 와서 매출액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영업이익 자체가 굉장히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퍼가 굉장히 나빠졌을 거고 ROE도 굉장히 나빠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ROE가 완전 잠식에 들어갔어요. 여기 2017년에 완전 잠식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이때 투자를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아마 투자를 받았을 거라고 예상이 들고, 지금 이제 ROE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지금 이 이슈가 킹스레이드라는 애니메이션 이슈가 글로벌 쪽, 특히 중국 쪽에서 인기를 받다 보니까 한 개의 게임 타이틀로 충분히 실적을 좀 전환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여기서 이제 유보율이 굉장히 작다가 이제 완전 잠식이라는 부분은 이제 회사의 경영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고 판단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 부채랑 유보율이 굉장히 좀 이제 요때 2018년에 와서부터 바뀌었잖아요. 아마 이제 그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자 배정이라든지 투자를 받아서 지금 유보율을 좀 많이 올려놓고 부채 비율을 낮춰놓은 상태라서 어느 정도 회사에 대한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연출은 좀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사가 안정권에 궤도하기 위해서는 이 영업이익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매출 실적이 굉장히 좀 견고하게 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지는 않고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감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무 추이를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분기별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중국 쪽에서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좀 가두고 있으니까 게임 쪽의 매출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런 영업이익들은 충분히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아무래도 실적이 나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상장한 이후에 많이 빠졌어요. 저점 같은 경우는 4,300원을 저점을 찍으면서 주가가 이제 밑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차트가 좀 급하게 올라온 부분이 좀 있습니다. 좀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여기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좀 틀어놓은 상태에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 지속성이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주가가 이때부터 12월 3일부터 뭔가 주가를 좀 올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의지가 좀 보이죠. 윗꼬리를 길게 달면서 여기 이제 물려있던 매물들을 많이 흡수를 했고 지금 두 차례 매물을 흡수하면서 오늘 강하게 상한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나온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2차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오늘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9시 6분에 이렇게 상한가로 직행을 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시가 후 눌림 베팅으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겠어요. 지금 일봉상에서는 여기 11,900원이 있는데 주가가 눌린다라고 가정하면 마지노선을 11,900원으로 잡고 나서 내일부터 시가에서부터 약간씩 눌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해서 물량을 약간 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베스파의 매매 전략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베스파 같은 경우는 게임 회사로 대표작은 모바일 게임인 킹스 레이드라는 게임이 있고요. 지금 중국 쪽, 특히 이제 대만 쪽 관련으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방영을 했는데 누적 뷰 300만 뷰를 노출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흥행을 함에 따라서 게임 쪽으로 유입이 되고 게임 쪽에서 매출이 나는 것은 어떨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내년에는 해당 종목, 그러니까 해당 기업이 매출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상이고 리포트일 뿐이니까 너무 맹신하시기보다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급등을 한 A급 상한가, 이 상한가가 딱 들어갔는데 A급 상한가가 9시 5분 이내에 이렇게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9시 6분에 이미 상한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일봉상에서 보이는 마지노선은 11,9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무래도 이제 시가의 갭을 띄우면서 주가가 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베팅 또는 시가 후 약간 눌림을 줄 때 베팅을 한번 해보고 밑으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매수를 하면서 단가를 낮춰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11,900원, 그리고 분봉상에서는 12,900원, 대략 한 13,000원 정도 될 텐데, 1차 매수는 시가 베팅하고 2차 베팅은 13,000원, 그리고 3차 매수는 11,900원 이렇게 설정해서 분할로 매수화 종목 내일 장 이후에 시가 이후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에 대한 종목에서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좀 바닥 구간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양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베스파 영상 한번 보시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일봉상에서 차트의 흐름이 굉장히 견고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 코스피가 2700까지 올라간 것에 비해서 종목의 그 일봉상의 위치가 다소 높지 않고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위치라서 코스모 화학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금 종목을 고르실 때 굉장히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코스피가 굉장히 좀 고점에 올라가 있어요. 코스피가 2700 이상 돌파를 하고 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해 3월달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1400이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가파른 V자 반등을 줬기 때문에 종목, 개별 종목으로 봤을 때도 너무 높은 위치에,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너무 높은 위치에서 존재하고 있는 종목들, 주가의 위치가 너무 높게 올라갔다. 이런 종목들은 아무리 이제 실적이 좋고 재무 상태가 좋더라도 약간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가 좋은 종목일지언정 내가 매수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나에게는 좋은 종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그런 종목들은 참고만 하면서 관망할 뿐이지 매수 관점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이평선들이 한 번씩 이렇게 다 실타래로 꼬여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1,500원짜리가 이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의 저항 부근이었어요. 이 자리만 오게 되면은 주가가 저항을 맞으면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저항 부근을 오늘 강한 양봉하고 특히 상한가 거래량도 오늘 굉장히 많이 터졌죠. 거래량도 터트리면서 이 자리를 뚫어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종의 눌림을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자리가 연출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상상을 해보고 나서 이 종목을 한번 관심 종목으로 가졌습니다. 오늘 거래량 같은 경우는 830만 주에 거래 대금이 940억이나 터지면서 굉장히 시세를 많이 분출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과거에 이렇게 이제 8월 달에 거래량과 양봉을 뽑아놓은 이후에 이렇게 2차 상승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면서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봉상에서 차트를 좀 길게 봤을 때 코스모 화학의 가장 고점이었던 요 33,000원 부분, 네, 여기서부터 주가가 쭉 빠졌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자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화학의 기업 개요 한번 살펴보고 차트 보면서 매매 전략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모 화학의 기업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화학 업종으로 보이고요. 퍼가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실적이 좀 안 좋은가 보죠. 그리고 PBR은 1.73배, 현재 주가의 위치가 기업에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산 가치보다 높게 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산행 컴퍼니가 대주주로 있는 것 같아요. 33% 이렇게 대주주 물량이 가지고 있고요. 동사는 1968년 2월에 설립이 되었고 이산화, 티타늄, 폐수 처리제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저도 이제 이 분야에서는 뭐 잘 알지 못해가지고 그냥 화학 관련 화학 관련 물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산화, 티타늄과 뭐 폐수 처리제 이런 것들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다라고 하고, 종속 기업으로는 뭐 기능성 필름, 2차 전지용 양극화 물질 생산을 판매하고 있는 코스모 신소재. 네, 여기 코스모 신소재가 최근에 전에 이제 주가를 많이 올랐을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종속 기업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매출도 같이 병행해서 올라가겠죠. 시가총액은 2,418억 원이고요. 매출액은 대략 한 4천억 정도 나오고 있는데 2018년에는 매출액이 좀 올라갔는데 2019년에 4천억 원, 네, 올해도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까지 매출액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3분기, 4분기까지 합하더라도 4천억이 조금 안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적자였는데 올해는 다 흑자로 나면서 전체적인 실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은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내 유보율은 대략 한 400%에다가 부채 비율 126%인데 부채를 점점 조금씩 줄여가고 있다는 부분하고 사내 유보율이 점점 늘어나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겠죠. ROE가 좀 안 좋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실적이 굉장히 좀 많이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이제 화학 쪽에 대한 산업 특성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주가가 좀 한번 크게 급등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태는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그렇게 많이 우려가 되는 부분은 크게 없어요. 뭐 일단 영업이익이 작년에 조금 안 좋았다는 부분, 근데 이제 올해는 영업이익이 좀 많이 나왔고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들어갔을 때 매년 적자를 나는 회사는 아니라서 참고만 하시고 크게 리스크는 많이 있진 않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가가 이렇게 좀 많이 올랐는데 뉴스를 한번 찾아보게 되면 오늘 뉴스가 좀 굉장히 좋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가격 제한폭인 상한가에 들어갔고, 코스모 화학의 100%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은 지난 2019년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원료인 코발트를 납품하는 공급사로 결정이 됐다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코스모 화학이 포스코 케미칼의 GM 전기차 부품 공급에 의해서 같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하고 포스코 케미칼 GM의 전기차 부품 공급, 요 뉴스로 인해서 오늘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주가가 상한가로 치솟으면서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게 1시 정도의 주가가 치솟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한가로 올라갔는데 분봉상에서 타점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조정을 준 다음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 매수 타점을 잡아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기 이제 1,900원짜리 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일 막바로 이 자리까지 이렇게 급락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한 마이너스 9% 정도 빠져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 이후에 다음날 9%까지 빠지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1,900원 일봉상에서도 보시면은 여기 이제 1,600원인데 1,900원에서 1,600원 요 사이를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꼭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지 라고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 영역 구간이 코스모 화학의 본격적인 매수 타점으로 잡으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내일 접근하는 1차로 접근하는 자세는 여기 이제 오늘의 종가하고 종가의 3분의 2 지점, 요 지점을 매수 구간으로 한번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일 시가의 갭이 얼마나 띄우느냐에 한번 판단에 달려 있고요. 만약 시가 갭을 뭐 10% 이상 띄운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오늘의 종가 상한가 자리인 12,000원짜리를 터치해 줬을 때 매수한다라고 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코스모 화학 매매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포스코가 GM에 전기차 부품을 공급한다는 뉴스가 있었고 코스모 화학이죠. 코스모 화학의 종속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 2019년에 포스코 케미칼의 양극재 핵심 원료인 코발트를 납품하는 공급사로 결정이 됨으로써 코스모 화학의 오늘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상태는 뭐 현재가 그렇게 완전 A급 재무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조금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트로 봤을 때 바닥 구간에서부터 저점을 조금씩 올려가는 모습, 그리고 오늘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이렇게 이제 1,500원짜리 요 자리가 굉장히 해당 종목의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두터운 저항선이었는데 여기를 강하게 양봉으로 돌파하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졌던 부분,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좀 있고요. 주가가 좀 내일부터 시가 후 어느 정도 갭을 띄우면서 날아갈지 아니면 내일 시가에 바로 음봉으로 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시가 후부터 접근을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화학에 대한 매수 타점은 내일 장이 시작을 하고 나서 갭을 띄우게 된다라고 하면 12,000원부터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갭을 띄우지 못하고 내일 보합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음봉으로 빠진다라고 하면은 11,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코스모 화학을 내일 접근하는 기준은 시가에 한 12,000원 정도의 1차 매수를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11,000원부터 1,500원까지 내려올 때까지 분할로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춘 다음에 주가가 이제 이렇게 조정을 줬다가 이렇게 N자형의 파동 나올 때 이런 자리에서 매도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코스모 화학이 매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12,300원이나 12,500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해서 매도를 하면 좋은 단기적인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한가나 양봉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특히 또 화학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코스모 화학 어쨌든 뉴스가 좀 났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거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에 수익이 날 수 있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 송원산업이라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오늘 거래량이 이례적으로 좀 많이 나왔습니다. 거래량 470만 주에다가 거래대금 800억 가량 터지면서 시장에 주목을 좀 주는 그런 종목이었는데요. 송원산업 32,000원짜리의 높은 자리에서 좀 매출액이 이제 주가의 위치를 큰 고점에서부터 주가가 밑으로 이제 쭉 빠진 바닥 구간까지 대략 한 75% 정도 하락을 했고 현재 위치까지 반다라고 하면 대략 한 50%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의 위치가 굉장히 저점 부근에서부터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주가가 좀 위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날 굉장히 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의미가 있는 자리가 있는데 16,700원 정도 자리, 요 자리에 윗꼬리를 딱 달면서 주가가 떨어졌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전에도 요 자리가
지지를 받았던 자리라서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오늘 약간 돌파를 했는데 좀 윗꼬리가 좀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들어가기보다 약간 눌림을 주는 자리, 어느 자리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분봉상에서 보시게 되면은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평소에 좀 많지 않아 가지고 오늘 주가가 이제 이렇게 딱 튀어 오르면서 뭐 이런 자리들, 네, 이런 자리들을 두 자리로 이렇게 좀 그어볼 수 있겠는데, 일단 송원산업에 대한 기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고 나서 해당 종목의 매수 타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원산업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는 화학업종으로 보여지고요. PBR은 0.85, 퍼는 10.57배로 현재 주가가 기업의 가치보다는 약간 저평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송원산업의 대주주는 송원물산이 35.63, 송원물산 외 8인이라고 있는데 대주주가 이렇게 35% 정도 가지고 있고 연기금도 있고 해서 총 대주주의 물량을 따져본다라고 하면 50% 정도의 대주주 물량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1965년에 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를 위해서 송원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설립이 되었으며 1977년에 코스피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해당 회사에서 폴리머 안정제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가공하는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고, PVC 안정제, 가소제, 고흡수성 수지, 폴리우레탄 등의 합성 수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화학업종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그런 폴리에스테라든지 PVC 이런 것들, 화학 제품들을 원가라든지 원단 제조를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되겠고, 시가총액은 3,672억 원,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은 대략 연간 7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500억 정도의 매출액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좀 더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사내 유보율이나 부채 비율도 보게 되면 아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탄탄한 우량한 회사로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발행 주식수도 변동 없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재무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사업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이렇게 제품들이 있어서 매년 영업이익 그리고 분기별로 영업 실적이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실적 보시게 되면은 매출이나 영업이익 굉장히 견고하게 잘 나고 있고 탄탄한 우량한 회사로서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일종의 이런 박스권 형태죠. 이제 이렇게 지지와 저항의 자리를 이렇게 이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한번 크게 뛰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장기 투자나 금액을 약간 비중을 높여서 투자를 해도 그렇게 좀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송원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고점에서부터 밑으로 많이 떨어졌고 지금 가장 본격적으로 매물대가 많이 이제 파묻혀 있는 그런 자리가 22,000원에서부터 16,700원 정도 자리, 이 자리가 굉장히 매물대가 두터운 자리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 번에 막바로 올라가기보다 이렇게 이제 계단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22,000원 자리까지도 좀 터치를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은 오늘 주가가 이제 이렇게 급등을 하고 올라갈 때 어디서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송원산업의 뉴스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4분기에 호주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런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흥국증권에서 동사의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기존 90억에서 174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제 증권사라든지 이런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 개인 투자자들보다 정보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유리한 부분이 좀 있겠죠. 리포트가 굉장히 좋게 나왔고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 4분기에 영업이익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그에 반해서
주가가 많이 반영을 한 것으로 보이고, 저 앤트맨도 송원산업에 대한 부분으로 내일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송원산업 이렇게 매수 자리를 분봉상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16,800원, 네, 이 자리에서 한번 1차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 2차는 16,300원 이렇게 1차와 2차에 나눠서 매수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송원산업의 매수 전략을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은, 송원산업은 코스피에 상장이 되어 있고, 네, 화학업체로서 실생활에 많이 쓰고 있는 그런 화학 제품들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급등한 이유는 4분기에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고, 실적 자체도 보게 되면은 재무 상태가 굉장히 탄탄하고 A급 종목으로서 매년 실적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잘 내고 있는, 즉 장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의 경우에는 중장기 투자나 비중을 약간 높여서 투자도 가능해 보이고요. 제가 송원산업을 내일 접근하려고 하는 전략으로는 1차 매수는 16,800원, 오늘 분봉상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여기 16,800원 자리가 지지와 저항의 역할로 충분히 작동을 했기 때문에 내일 장 초반에 이 자리를 터치해 준다라고 하면 16,800원의 1차 매수, 여기 자리에서 지지를 하지 못하고 밑으로 떨어졌을 때 16,300원에서 2차 매수해가지고 1차와 2차로 분할로 나눠서 송원산업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고르실 때는 높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 더 높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런 개인 투자자들, 금액이 한정적으로 있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부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의미가 있는 자리를 돌파해주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종목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보다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조금이라도 높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영상 확인하셔가지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2월 9일 오늘 이렇게 세 종목, 특징 종목들 한번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도중에도 코스피가 주가가 상승을 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2%로 상승한 것으로 마감을 하였네요. 2755포인트로 마감을 했고, 코스피가 일단 연일 계속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고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은, 너무 이제 주가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해서 확정을 짓지 말고 매일매일 주가의 시세를 보면서 너무 부담되지 않는 금액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인버스, 이제 하락 쪽에 코스피가 하락할 것이다 라고 그쪽에다 베팅을 많이 했다라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르게 되면은 하락에 베팅한 사람들은 계속 지속적인 손실을 보게 될 텐데, 주가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는 한번 방향을 상승으로 잡게 되면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고, 하락으로 방향을 잡으면 오랫동안 하락을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주식시장은 물론 이제 예상을 하면서 베팅을 해서 해당 종목들의 포트폴리오를 짜시겠지만, 1차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2차적으로는 주가에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많이 오를 것이다, 많이 떨어질 것이다, 많이 올랐으니까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맹신하기보다는 주가의 흐름을 보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투자 베팅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상 앤트맨의 주식 채널이었습니다.